안녕하십니까. 교육청 미래교육포럼 행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혁신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변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의 교육 정책, 교육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에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지금 살펴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 바로 국정역사 교과서를 없앴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 그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요, 그 국정역사 교과서가 과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 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이걸 가르쳐야 할 내용이냐 아니냐, 교육적인 의미가 그 속에 가치가 들어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요, 아마 저는 그 국정역사 교과서가 사라진 걸로 압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보면 대기가 다 지금 정치 논리입니다. 근데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치는요, 잘못되면 정권 바꾸면 되고, 이 경제가 잘못되면 경제 정책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이 잘못되면은 이것은 그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꾼다 해서 쉽게 그 교육이 제대로 이렇게 온 상태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는요,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러 가면 저도 깊이는 몰라도 되게 듣는 풍어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얘기하러 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상식으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장 내부 공모제라든지 또는 대학 입시 절대평가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제. 이거 얘기하면요, 절대평가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절대평가제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서로 찬반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절대평가제가 뭐인데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개념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면 그렇게 쉽게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답이. 그리고 지금 금년 2018년부터 시행되지요. 학생들의 자유학년제.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1년을 하게 됐잖아요. 자유학년제. 그러면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규교사를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안 봐버려요. 그럼 시험을 안 보는 데 대해서 그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러면 제가 한번 토론에도 나가봤습니다만은 어느 대학 교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안이 뭐냐? 수행평가를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물론 수행평가도 평가도 평가입니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 이쪽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사실은 정규고사를 보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려는 형성평가가 중요한 그러한 평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형성평가가 뭐냐?
아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빼고는요. 그래서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교육을 저는 그래요. 혁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뭐 혁신학교, 뭐 교육혁신, 이게요 교육은 혁신이 아닙니다. 교육은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방 후 지금까지 쭉 교육이요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교육 정책이나 제도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개선해 나가야죠. 문제점을 점점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만이 우리 교육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지금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의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사역사 교과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없앴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가 그 문제시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아니 작년에요 갑자기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없애버렸어요. 그 뭐라고 했냐? 교육감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건의하고. 물론 그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교육감, 즉 정교조 성향 교육감 13 시도죠. 교육감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없애라. 자, 없앴습니다. 근데 또 없앴는데요. 전수평가에서 표준평가로 바꿨다. 이게 없앤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표준평가로 바뀌었는데요. 표준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또는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 내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똑같은 어떤 시험지로 같이 시험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시험지가 각시도 교육청으로 다 배부됐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시험지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이면 시험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보입니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깜깜이 참 성적을 지금 갖고 애들의 성적을 모르는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사라지니까 발 뻗고 자는 사람은 교육감들입니다. 이제 교육감들 편해졌죠. 성적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발을 뻗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은 우리 애기 성적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라고 했냐? 우리 정교성향 교육감들은 비교와 경쟁 없는 이런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필요 없다. 그 비교와 경쟁을 심을 불러일으키면 될 거냐? 학생들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고 애기들을 무상복지에 의해서 애들 무상급식 밥 잘 먹이고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하면 그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가치지향적으로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의도성도 있어야 돼요. 계획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교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그 깊은 내면적인 어떤 그 철학은요, 평등사상입니다. 평등사상이에요. 앞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요, 교육 제도가 아마 고등학교 평준화로 갈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 입시요, 절대평가제로 바꾼다. 아마 바꿀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수능에서 시행하는 국사나 영어 이 절대평가, 이거요? 절대평가? 이거 절대평가 아닙니다. 이건 등급평가죠.
절대평가 근본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험 본 것은. 절대평가라고 하면은요, 부적 편파를 나타내야 되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지금 현재 수능 9등급과 같이 또 이것도 등급을 정해서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것도 등급평가 아닙니까? 기준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를 절대평가를 해버리면은, 정시가 사라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시 전형으로, 우리 입시 전형이 단일화된다. 그럼 수시 전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의 존재 가치가 또 없어져요. 근데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사고나 특목고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제4차 혁명사에서 국가를 이끌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길러야지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로 평준화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르는 것하고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형들에게 기획인등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나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수능의 절대평가,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수시 전형으로 돌아가고, 수시 전형이 되면은 자사고나 특목고 사라지고, 지금 자사고 특목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지금 그 입시를 그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동등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불리하게 돼 있죠.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한 번 떨어지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완전히 이렇게 배정해버린다. 의사 없이 이제 의사를 듣지도 않고 강제 배정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더 불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없어진다. 그래갖고 일반고로 전환시킨다. 모든 학교를. 그건 바로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조건평등 사상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조건을 똑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가르치자.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산에 오르자. 그러다가는요,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산에 오르다가는 개별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참 노력해서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한테 이건 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계 다른 나라도 선진국 다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이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가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거 없앤 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안 시키려면은 표지평가를 하되 그 시험 문제를 대상 학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 학생한테 시험을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학부모님들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자기 교과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애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인가 또는 보통 학력 학생인가 보통 학력 이상인가 아니면 우수 학력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요 학부형들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들만 좋은 일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그 대학교 절대평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이 문제가 되죠. 그럼 대학별로 정시 전형을 뽑으려는데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못 뽑잖아요. 수능 점수 갖고는. 그럼 어쩌겠습니까? 대학별로 또 논술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시험을 볼 수밖에 없죠. 면접이나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2의 대학 입시가 또 생긴다. 그럼 학생들 학습 부담만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요, 이
대도시 우수한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없앤다, 뭐 수시 전형을 퍼센티지를 높인다 하니까 지금 강남 집값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값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튼 그렇게 우리 학부형들의 어떤 생각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교육감들, 아마 우리 지역 교육감도 수시 전형 올인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수시 전형이 대세다. 70%가 넘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도 중요하지만 수시 전형을 열심히 관심을 둬야 된다. 그거 보면요, 수시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더 비중이 한 2배 정도면 많습니다. 없습니다. 대학교 그 합격 비율이요 더 높아요, 훨씬.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학교 내신 성적 잘 맞아야 되죠.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봐가지고 정시 합격하는 것.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수시는 정성평가고 정시는 정량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학교, 오히려 이런 소도시 학교, 이런 학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중요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 합격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이 열심히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대평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 정책이 또 이거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해요. 그 방금 말씀드린 절대평가, 지난해 어쩌습니까? 4과목 절대평가 할 것이냐, 전과목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1년간 유예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 영어 교육, 이것도 지금 이거 금지한다, 철회해라, 또 한다, 금지를 철회한다, 또 금지한다, 또 철회한다, 금지 철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교육 정책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 교육이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요, 영어 교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통한 영어 교육은 좋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까지요, 언어 이런 뇌가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또는 책을 가지고 애들한테 영어를 주입시키고 막 해버리면요, 뇌가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뇌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요, 뇌 발달 과정에서는 이 8세 전후가 가장 뇌가 가장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집에서나 유치원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우리 애들을 영어를 가르칠 때 거기서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또는 실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교과서를 가지고 문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지, 응?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요. 근데 왜 안 된다 해놓고 또 철회한다, 또 안 된다,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슈화되고 있는 교장 내부 공모제, 이거요,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12조 제6항 6항의 제2조 1조 2조 다 없이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1조는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왜 1조는 의미가 있냐,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그 교장이 이 분위 교장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어디냐? 특성화 중고등학교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예체능 고등학교. 이런 데는요, 우리 지금 현재 교사, 교감, 교장, 이 승진, 임용제로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장들이, 예,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체능, 전문성이 가진 사람,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잖아요. 이런 공업이나 뭐 상업이나 농업이나 이쪽 계통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교육 뭐 전문기관, 그 다음에 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기관 등등. 이런 데서 그쪽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교장으로 임명한다. 이 조항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잘만 하면 발전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조, 교사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서, 교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얘기한, 15%를 없앤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 제6항에는 15%라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규정에는 그 15%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교장 내부 공모제를 할 수 있는 대상 학교, 모든 학교, 주로 어디입니까? 자율학교라고 하셨죠. 자율학교. 자율학교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앞으로 어떠한 혁신학교든 누구든 혁신학교는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무자격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학교는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무질서하게 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나오면 황폐화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사람은 15년 교육 경력만 있으면, 시험을 통해서, 교장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교사에서 보직교사를 거쳐서, 보직교사 그러면 이제 주임입니다. 학생주임, 또 연구주임, 교무주임, 이 주임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과장이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면 됩니다. 주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교감이 됩니다. 교감.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교육부 장관도 그걸 모를 겁니다. 그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 평교사에서 교육감 된 사람도 여럿 있죠. 평교사에서 교육감 된 사람. 그분도 모릅니다. 내가 평교사에서 교육감 되어놓으니까 교육감 할만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모르지만은 실제로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지금 교육감 됐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분들도 대학은 알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몰라요. 그 내용을 답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평교사가 바로 교장이 되는 것,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의 태보요, 학교 교육의 황폐를 가져옵니다. 지금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시다시피 경력의 기본 경력 15년, 추가 경력 5년, 20년의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감도 되고 교장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무 평정을 또 잘 맞아야 됩니다. 근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어느 집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근평 같은 걸 해가지고 경쟁하고 뭐 어쩌고 학교 분위기가 나빠졌다 얘기하는데, 모든 조직은요, 경쟁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없으면 경쟁이 안 되고,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지금 학생부장, 즉 생활지도 부장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교장 공모제가 이렇게 확대되어 버리면은 누가 그 어려운 부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리고 누가 도서백지에 가서 근무하겠습니까? 그게 가산점을 거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학생을 지도하겠습니까? 도서백지나 농어촌 교육 이거 망가집니다. 왜냐? 중견교사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이제 신규 교사만 발령 때려야 되겠죠. 그럼 신규만 모아서 뭐가 됩니까? 경험도 없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농어촌이나 도서백지 학교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교가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연수 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육 성적을 받기 위해서 즉 직무연수라든지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점수 받으려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 높이기 위해서 등급 표창 받기 위해서 또 연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점수화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봐야 됩니다. 지금 안 거친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을 하고 교육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런 정책을, 이런 인사 정책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장 내부 공모제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장이 되는 승진 임용제로 단일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학교 교육이 질서가 서고 우리 학교 교육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요 교장 임용제에 있어서 지금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혁신학교 확대 그리고 내신 공모제 확대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앞으로 우리 학교는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들 일반계 보통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힘들 겁니다. 누가 보직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금평을 잘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들도 힘들 겁니다. 왜냐? 도서백지 있는 교육감들 끼고 있는 교육감들이요? 도서백지에 누가 가려고 안 했습니다. 안 씁니다. 중견교사들은 안 갑니다. 신규나 발령내야겠죠. 그럼 신규들도 못 살아서 나와버리면 도서백지 학교는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인사정책, 교육정책은 저는 입법 예고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부 장관이나 정교수나 교육감들 아마 우리 지금 현 여당 또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은요 절대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 문제는 정치적 논리는 안 됩니다. 교육적 논리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와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교육에는 우파와 좌파가 없습니다. 정치는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육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세운다든지 교육 제도를 이렇게 바꿔갈 때 이건 바꿔가야지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바꿔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육적 논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참 우리나라 그 교육 제도나 정책이 되었으면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망가지면 국가가 망가집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을 많이 합니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 정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교육 제도나 정책을 생각하셔서 현재 있는 이러한 그 제도나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교육부가 되고 시도교육청이 되기를, 또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교육감들이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